월드 오케이 뉴스. 오늘은 포린 어페어즈에서 러시아 엘리트들에 대한 소식을 싣고 있어서 이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온 날짜는 6월 28일자로 나왔는데, 최근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 엘리트들이 초기에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달에 시작이 되었는데 2022년, 2023년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한 1년 2023년 4월 정도까지는 뭐 해외로 이렇게 도피를 한다든지 런던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러시아도 살만하다, 컴포터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온 그러한 예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미카엘 지가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러시아에서 방송을 하는 그 편집국장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저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Editor in Chief of the Independent Russian Television Channel TV Rain이라고, TV Rain에서 Editor in Chief니까 아마 이제 뭐 편집국장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나 지금의 흐름에 대해서, 러시아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포린 어페어즈에서 이런 러시아에서 지금 방송국의 유력한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글을 게재를 한다는 것은 이 미국의 외교를 이끌어온 CFR이지만 전 세계의 어떤 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는 일극 체제에서는 조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만, 지금 다극 체제를 보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린 어페어즈를 좀 열심히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일단은 저도 한번 이 생각을, CFR의 생각을 따라가 보려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안에 내부 언론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뭐 제가 힘 닿는 대로 일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걸 좀 읽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자 그 쓴 글인데,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시간은 7월 13일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러시아 엘리트들이 전쟁과 메이드 피스, 평화를 하게 됩니다. 전쟁과 평화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재밌는 표현을 쓰면서 모스크바의 빅토리, 승리자들이 dampen the opposition to the Kremlin, 크레물린에 대해서 반대하던 것이 이제 dampen다면은 좀 희미해졌다, 힘이 약해졌다, 세력이 약화됐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건데, 모스크바를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엘리트들이 돌아왔다. 올리가르흐라고도 이제 과두제라고 한글에서는 표현이 되는데, 올리가르흐들도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게 됐다, 그런 글을 싣고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군인들이 지난 5월 달에 이렇게 행진을 하는 모습, 이 훈장을 이렇게 달고 있는 이 모습으로 봐서 이제 그냥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어떤 푸틴의 그러한 세력들에 대한 그런 글을 싣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는 러시아 그 엘리트들이 스테이트 오브 샥, 아주 이렇게 샤킹한 그런 상황,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이
2023년 이제 4월 달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푸틴이 이런 전쟁을 일으킨 것은 outdated 19th century ideologies, 아주 19세기의 낡은 사고방식이다. 이 말을 한 사람 로만 트로텐코, 이전에 이제 largest shipbuilding company라고 했는데 가장 큰 뭐 배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2023년 4월이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페이머스 뮤직 프로듀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제 프리고진, 예브게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아니라 다른 그 프리고진이 이분도 이제 퍼킹 크리미널죠. 아주 빌어먹을 이 범죄들이다. 그런 식으로 올리가르의 그러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일부가 some of the oligarchs 이렇게 어브로드 외국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기를, 러시아에 난 돌아오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에서 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를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미크엘 프리드맨 이 사람은 라지스트 프라이빗 뱅크를 하는 아주 개인적인 그 은행가였으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러시아에서 가장 그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렇게 러시아를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2023년 한 4월 정도까지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전쟁이 진행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그 엘리트들이 인돌싱을 하기 시작했다. 더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 인돌스를 했다 그런 것은 이제 권리를 이양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미국의 드라이브 라이센스에도 보면 이제 인돌스먼트 해가지고 뭐 다른 다른 그 탱크에 있는 트랙터를 제 같으면 트랙터 트레일러 드라이브 클래스 A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게 탱크를 몰 수 있는 이제 인돌스가 있는데, 그런 인돌스를 주는 전쟁에 대해서 인돌스를 줬다. 자격을 줬는데, 왜냐하면은 음악가들이 이제 그 러시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아큐파이드 테리토리죠. 이게 아마 우크라이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데를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음악 연주를 러시아 사람들, 이제 병사들 뭐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소식을 들으면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뭐 한 50만 명, 6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에 러시아는 한 5만 명, 6만 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정확한 숫자인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 거기에서 지금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한국 전쟁에서 전체 사망자 숫자보다 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1년지 이제 지나고 나서 음악가들도 이제 전장을 돌면서 도와주는, 그리고 런던에 갔던 그런 프라이빗 뱅크 가장 돈이 많았던 그런 사람도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 시츄에이션에서 보면은 이제 비교적 컴포터블하다. 그런 대로 뭐 러시아에 돌아오는 것이 더 낫다. 런던이나 다른 유럽에 있는 것보다 여기 러시아로 오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 엘리트들이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이 침략이라는 그 인베이전을 한 데 대해서 뭐 그런 대로 톨러러블하다, 참을만하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됐고,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디퍼런트 퀘스천, 다른 그 퀘스천을 던지고 있는데, how the war might end. 어떻게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전쟁을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푸틴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푸틴이 이제 partial victory, 부분적으로 승리하고 이것을 전쟁을 끝낼 것이다. post war. 근데 다른 사람들은 푸틴 will not stop. 언제까지? Until he has gone all the way to Kyiv.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들어가서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안 낼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은하를 유럽에 있는 다른 은하를 스테이트, 다른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그것이 이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삼국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에스토니아 저 북쪽, 북동쪽에 있는 지역을 점령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어퓨 페시미스트,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푸틴이 이제 뭐 전쟁의 재미를 겪어가지고 그가 살아있는 한 he will keep fighting. 계속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러시아의 엘리트들이 이런 걱정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어떻게 배웠는가? 이게 멀티플 리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적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서 2022년 2월 달에 침공을 한 거에 대해서 fundamentally different right,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걱정을 좀 전에 막 걱정하던 그런 것과는 좀 관점을 달리했다. 그거는 이제 전쟁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러시아와 이제 서구나 미국 세력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았는데 포탄도 이렇게 잘 조달을 못해가지고 이제 무기 막 떨어졌다고. 그거를 이제 재고가 155mm 같은 거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면 미국의 재고가 떨어지니까 대한민국 보고 이제 좀 만들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유튜브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대한민국 방산업체에서 1년에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한 10만 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매시브 아틸러리 셀, 이게 이제 디스어드밴티지, 이게 무기도 이제 서방에서 잘 못 만드는 거 보면서 생각이 아마 이제 바뀌지 않았는가, 한번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미 사람은 많이 죽어 나갔지만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한 올리가르의 얘기를 실으면서 전에는 비판적이었지만 이해를 하게 됐다. 그래서 그 올리가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의 모든 상황이 지금 변했다. 푸틴을 보는 이제 뭐 태도라든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또 서구를 바라보는 유럽이나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변했다. 근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we must win this war. 이 전쟁을 우리가 이겨야만 한다. 만약에 전쟁을 이기지 못했다. 지금 러시아가. 그러면은 유럽이나 서구가 러시아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죽여놓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 would collapse. 러시아가 완전히 붕괴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이겨야만 된다. 그런 식으로 올리가르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가르가 생각하는 중에 가장 이제 이 가능성이 있는 그 타겟, 공격할 수 있는 이 타겟이 어디냐면은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이 카르키우가 되는데 second largest city, 이쪽을 공격할 것 같다는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빨간 표시를 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되는데,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여기 북쪽에 이제 키우가 있고 이 오른쪽으로 카르키우가 있게 되는데, 이쪽이 이제 전에 수도였다고, 그렇게 수도로 있다가 1919년부터 1934년까지 수도였다고 하는데 이쪽을 이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올리가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아래쪽은 이제 크림 반도가 있어가지고 이미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에 2014년에 푸틴이 크림을 먹고 싶었는지 하여튼 여기 크림 반도, 이름이 크림 반도가 돼가지고 이 크림을 먹었다. 2014년에. 그래서 만약에 이 카르키우를 러시아가 이것을 먹으려고 하면은 카르키우가 아주 near total destruction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그 도시 자체가 파괴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키이우가 아니고 왜 카르키우를 그렇게 공격할 것이라고 올리가르가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한 비즈니스맨이 얘기하면서 그 키이우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접수하게 된다면은 파괴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키이우에 여기 뭐 라브라라는 이렇게 무슨 여기 이제 뭐 오르소독스 모네스트리라고 그러는데 동방정교회에 아주 이렇게 수려한 건물을 가진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푸틴도 좋아하고 러시아의 전에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인 표트로 스톨리핀도 좋아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키이우가 바로 이제 이쪽 여기 전체가 다 이제 키이우에 해당하는데 여기 드네프르 강이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고 그러면 드네프르 강변 거기에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라브라라는 오래된 동방정교회와 서방정교회가 이제 나누어진 게 1054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그런 동방정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도 이제 동방정교회 한 부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푸틴이 아주 좋아하고 프라임 미니스터도 좋아했던 이쪽을 이 전체 도시를 다 파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카르키우 동쪽에 있는 1919년부터 1934년에 우크라이나의 수도로 사용했던 그곳을 이렇게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언급하는 것은 벨라루스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고 벨라루스는 자기 이웃의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고 많이 간이 콩알을 쓰지 않을까 아주 이제 쪼려가 있는 그런 상태 같은데 그래 이번에 SCO 그 상하이 협력기구 거기에도 이제 가입하면서 여러 가지 뭐 나토에는 아직 가입을 안 했지만 굉장히 그 벨라루스 상황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러시아 엘리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너무 이제 지쳤다 타이어드 돼가지고 이것을 다른 방어를 하기에는 너무 지친 그런 상태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 way out 출구가 지금 없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출구가 없으니까 지금 싸워야 되는데 정말 그러니까 리얼 이게 적은 어디냐 러시아가 사야 될 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전체 스위프트 시스템이라고 전체 이제 은행 간의 자금 운영 시스템 돈을 달러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에 미국이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번에 러시아를 배제를 시켰는데 왕따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랬는지 그런 벨기에 브뤼셀 그리고 워싱턴에 또 전 세계 외교를 여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것을 푸틴이 이것을 진짜 저걸 리얼 폴스를 하려면은 나토의 한 회원국 중에 나토 멤버 중에 그 한 나라를 이렇게 공격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나토가 이번에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32개 나라가 그 중에서 이렇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고 발트의 3국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스토니아하고 라트비아가 러시아하고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에스토니아 북쪽 요 표시해놓은 요쪽이 에스토니아가 되고 요 아래쪽이 이제
라트비아가 되는데 이 리투아니아는 이제 뭐 러시아하고 직접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에스토니아하고 라트비아는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말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중에 동북 쪽에 이 나르바라는 이 지역을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지점으로 나르바, 뭐 벨라루스, 그리고 카르키우, 우크라이나 그 수도 키우 수도 오른쪽으로 러시아와 거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뭐 카르키우라든지 그런 나라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엘리트들은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이나 유럽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위크하다,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엘리트들이 믿는 것은 나토가 굉장히 이렇게 소마치 패닉, 공황 상태, 케이오스, 혼돈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it would do little at all, 전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패닉 상태, 혼돈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이닝 했는데 서구 정부의 크레디빌리티, 신뢰가 루이닝 된다. 그 말은 이게 폐허가 된다든지 뭐 멸망하게 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게 되는 단어인데 이게 루이닝, 서구 정부의 그 크레딧,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게 될 때, 루이닝 될 때에 아주 나토는 굉장히 패닉과 케이오스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재밌는 부분은 익히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크레물린은 지금 누구를 밀고 있냐면은 바이든을 약하게 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이기기를 지금 크레물린이 바라고 있다. 오늘 그 7월 13일 그 유튜브를 보게 되니까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총을 맞았다. 옆에 이제 길을 스쳐갔는지 그거를 저도 잠시 봤는데 막 총을 몇 발씩 막 쏘는데 지금 나온 뉴스로는 이제 거기에서 뭐 차이니즈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걸 보니까 또 이게 뭐가 심상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하여튼 그 크레물린은 트럼프를 이기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트럼프가 약속을 할 때에 내가 if elected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은 within 24 hours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를 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러시아 사람이 그렇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날 거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그 비즈니스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비즈니스맨을 언급을 하면서 또 크렘린하고 아주 가까운 비즈니스맨 거기에서 이제 소스를 이분이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푸틴이 지금 전쟁을 더 좋아해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아마 끝내기가 힘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그 사회가 푸틴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 모빌라이즈 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모빌라이즈도 되고 또 이렇게 some distance 하면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그 some dissidents들을 in prison 감옥에 보내버렸으니까 푸틴으로서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그리고 kill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뭐 강제로 또 뭐 국외로 뭐 추방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전쟁을 끝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에게 있어서 이 인베이전이라는 것은 less pressure, 압력이 이렇게 침공을 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막 여러 가지 여론 뭘 생각하고 그러면 골치 아픈데 원래 민주주의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여론 생각하고 하면은 이게 뭘 하나 추진하는 게 쉽지가 않는데 그냥 돌격 앞으로 다 우리 제정 러시아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인베이전이 푸틴에게 의미하는 것은 전에보다 덜 레서 프레저를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푸틴과 함께 활동하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전쟁을 끝낸다는 그런 개념이 이게 러시아의 엘리트들을 굉장히 테러파이저,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그런 얘기다. 전쟁을 끝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들이 they are silen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no way back, 이렇게 돌아갈 따로 그 이전 2022년 전쟁은 이제 2022년에 일어났으니까 그 이전 상태, 여기 2월 23일에 했으니까 아마 2월 23일에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출구가 안 보인다. 뒤로 돌아 해가지고 앞으로 가야 하기에는 지금 그런 출구가 안 보이는, 계속 앞으로만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이제 6월 19일 날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포괄적인 동반자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군사 분야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나토 정상회담에서 많이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푸틴은 또 베트남까지 가면서 또 인도 베트남에서 중국을 대신하는 그런 베트남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동도 보이고, 또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 할 때에 푸틴과 앉아서 이제 테이블에서 아주 절친 그런 관계를 식사까지 하면서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지금 푸틴이 여러 가지 사인을 던져주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지금 세계 구도가 재편이 되는 상황에서 푸틴이 이제 중재자 역할,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까지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서는 물론 이제 북중러 한미일 그런 구도로 바라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 다극화되는 세계에서 중국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 미국의 입장, 이런 그 입장들을 한 적어도 미니멈, 뭐 일본은 같이 뭐 미국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한 3가지 정도의 입장은 좀 생각하면서 지금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명청 교체기 때 우리 명나라만 따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청나라한테 이제 짱구 나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제 예레미야 때도 보면 이제 그 성경에는 5개 제국이 나오면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바뀌어가는데 그 상황을 인지하지를 못해서 예루살렘이 계속 이집트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다는 그런 구약의 선지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교회나 뭐 이렇게 종교를 하시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특별히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